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어준이 결국 잘렸습니다. 김어준이 오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편파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민주당이 무슨 교주 떠받들듯이 했던 인물, 정말 이런 방송이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자들은 도대체 이런 방송이 이렇게 방송되는데 6년간이나 방송되는데도 손 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 시장의 잘못이 큽니다. 늦게나마 이제 김어준은 퇴출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김어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쫓겨나면서 김어준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교통방송 내부에서도 편파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자, 끝까지 오세훈을 저주하고 또 내 3년 6개월 뒤 서울시장 바뀌면 돌아오겠다고 장담했지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는 것들, KBS, MBC, TBS, 정말 그동안 했던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말 빵점이었던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오늘 김어준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마지막까지 품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방송이 교통방송에서 6년 동안 해왔다는 게 망신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어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공영방송이. 그런데 마지막 방송에서도 김어준은 편파성을 남발했습니다. 자,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 오늘 방송 시작 이 오프닝 곡으로 전인권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를 내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 빼고. 자, 오늘 서울 상암동 이 공개홀에서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된 마지막 방송, 김어준은 이날 방송을 끝으로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걱정 말아요 노래가 끝나자 이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느 방송 진행자의 마지막 방송과는 다릅니다. 이러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겠습니까? 실제 방송심의에서 이렇게 편파성이 많은 프로그램 진행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품격을 지키고 신사적인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그냥 우기고 악을 쓰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진영 논리로 살아납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지저분해졌는지. 자, 김어준 컴백 후 다시 청취율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 공개방송에서 이 거주지 사연 등을 고려해 신청한 3,256명 중 추첨을 통해 뽑힌 방청객 6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운한 감정, 악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게스트로 참석한 황교익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오세훈에게라든가 존칭을 생략한 채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방송을 시작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동안 수차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고 뭐 법정제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뒤 드디어 교통방송에 메스를 가했습니다. 지난달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TBS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김어준은 전 편파적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인정하면서도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다, 그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 과정이 가짜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한다, 거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TBS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다. 경영 합리화 촉구 차원이다.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등 교통안내 시스템 발달 영향으로 교통방송은 기능상 수명은 다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기능의 변화, 비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 방송으로의 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지난 8일 오피룬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후임 대표를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9일 신임 대표 공모 절차를 마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빠르면 1월 말쯤 2명 이상을 오세훈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교통방송의 대표를 보고 싶습니다. 자, 이 김어준 마지막 쫓겨나면서까지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TBS의 공정성 평가를 위한 내부조사 자료에 따르면 TBS에서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가 어느 정도 공정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직원 53.1%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질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립성 문항에 대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묻자 이 전체의 62.8%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응답은 20% 뿐이었습니다. 각 입장을 균형하게 전달하는지를 묻는 균형성 문항에서도 60%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라디오 제작본부와 보도본부 등 TBS 직원 215명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의뢰에 진행된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건 TBS가 의뢰한 조사인데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쫓겨나면서까지 김어준은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3년 6개월 뒤 오겠다. 3년 6개월 뒤 절대 민주당 시장을 뽑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돌아오면. 아무튼 이걸 보면 마지막까지 장난처럼 방송하는 김어준, 참 서울 시민들 많이 참았습니다. 진성호의 윤곽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